전세 사기, 임대 사기 관련 사건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건 자체는 현재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세 보증금을 편취하다 서로 가져갔는데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반환하지 않아서 이게 사기라고 보는 사건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형사사건화돼서 사기냐 아니냐 쟁점이 됐던 사안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으로 많이 올라오시는 분들이 공인중개사 분들이 많으신데 이분들하고 매도매수하셨던 소유권자하고는 범죄 사실을 같이 봐야 하나요? 아니면 구분해서 봐야 하나요? 이게 사안별로 다르긴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일반인들이 생소할 수 있는데 공모라고 해서 다수가 범죄를 저지르고 거기에 대해서 기소가 이루어질 때 서로 간의 범죄 사실을 모의를 해서 역할을 분담한다, 공모를 했다고 보는 겁니다. 일반 매도매수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도 가담을 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범죄 집단처럼 행동을 하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죄에 있어서는 다 똑같습니다. 다만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의 여지도 있어서 그런 부분이 기소가 되는 사례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을 같이 범죄로 보는 거네요? 맞습니다. 기존에는 소위 말하면 갭투자라고 하잖아요. 부동산 물건이 있고 빌라가 됐든 오피스텔이 됐든 또 아파트가 됐든 거기에 내가 매수를 하고 싶은데 이미 임차인이 살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전세를 안고 보증금을 안고 대신에 내가 부담하는 금액을 적게 부담을 하고 이렇게 해서 보통 많이들 전세 끼고 산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게들 많이 집 사서 조금씩 늘리시는 게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한국인들의 집 마련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는데 최근에 전세 사기라고 하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런 것들까지 다 범죄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지금 저희 사무실 많이 오시는 공인중개사님들 그리고 임대사업을 통해서 업을 하시는 분들 여러 채 소유하고 계셨던 분들도 오시는데 이분들은 기존에 있던 사업 모델이어서 이거를 그냥 하셨었는데 말하자면 임대사업의 일환으로서 갭 투자되는 물건들을 구매를 하시고 거기에서 계속 전세를 돌리시면서 임대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었는데 이렇게 사업하는 모델을 범죄로 바라보는 시각들이 생기면서 조사를 받게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상담을 오시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공인중개사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중개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중개를 하셨는데 내가 중개했던 물건들에서 사고가 터지면서 범죄 집단에 같이 엮이셔서 오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상담 오실 때 보통 경찰 단계와 검찰 단계, 법원 단계로 나누어져 오고 계시는데 경찰 단계에서 여러 사건 조사를 받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한편은 부산, 한편은 인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케이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전세보증금 사기가 크게 수사가 진행이 될 때는 광역수사대, 옛날 말로 광역수사대입니다. 큰 경찰청에서 상급 경찰청이 전국적인 관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관할 또는 그 지역에 있어서 보호의 관할까지도 가지고 있어서 크게 수사를 하는데 일선경찰서는 각각 수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형식상 그냥 각각 수사가 돼서 거기에 따른 처분을 받아야 되는 거고 물론 재판에 가서 그런 부분을 병합을 할지 분리돼서 그냥 대응을 할지를 판단을 해가지고 피고인의 신분으로서 신청을 하거나 재판에 따라서 그런 부분을 요청을 하거나 이렇게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주범일 경우에는 직접 소유권자 명의자라거나 범행을 공모하고 계획해서 저지르신 분들은 당장 구속이 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이런 거를 모르셨던 분들, 공인중개사분 혹은 공인중개사분과 같이 협력하셨던 분들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보통 구속은 면하시는 것 같아요. 구속은 면하시는데 법원 1심 단계에서 많이 구속이 되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현명할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많이 용인된 사업 모델이었잖아요. 전세 끼고 많이들 사셨고 임대사업자라면 그거를 이용해서 임대사업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전세가 잘 빠져서 여러 텀으로 임차인도 바뀌어서 새 임차인한테 보증금 받아서 이전 임차인한테 내주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쭉 해오셨던 분들은 이게 잘못됐다고 전혀 생각을 하지 않으셨고 이때까지 누가 잘못됐다고 얘기한 적도 없고 하니까 굉장히 자연스럽게 수사기관에 가셔서 그냥 혼자 조사받으신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공인중개사분들도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물건 준비했다고 생각하셨다. 아무 문제 없겠지 하고 수사받으시는데요.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는 범죄 행위로 규정되어 있어서 수사하는 쪽에서도 좀 타이트하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혼자 대응하시는 것은 좀 어려워요. 이게 뭐 사실관계를 다투고 이럴 문제는 아니잖아요. 내가 중개를 했니 안 했니, 이 부동산을 샀니 안 샀니, 이거는 바꿀 수 없는 사실이니까 사실관계를 다투는 문제가 아니고 법리적으로 수사기관의 의견을 내고 따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겠다고 연락이 오면 변호사 선임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고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셔서 그냥 가셔서 수사 받으시고 그게 또 기소까지 되고 1심에서도 적절하게 대응 안 하시면 다 구속되고 이런 경우가 좀 많아서 그런 연락이 나한테 왔다면 내가 그런 상황에 처했다 하면 빨리 변호사 선임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상담 요청하시는 분들 중에 다른 법인을 선임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다른 법인에선 자백, 반성을 하고 합의를 유도하시는 변호사님들이 대다수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세 사기 사건에서 자백 반성하는 것이 결과에 효율적인가요?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자백이냐 부인이냐 사실은 애매합니다. 이건 당사자가 최종 결정할 부분입니다. 자백은 죄가 있다고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자백을 했을 때 무죄는 불가능하고 대부분 양형적인 걸 많이 볼 텐데 자백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구속을 면하는가?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부인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무죄가 나오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자백이라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이 사건 때문에 누군가 피해를 입었으니까 내가 미안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범죄는 내가 잘못한 게 맞다고 인정하는 거라. 사기라는 범죄의 법률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알고 하는 거랑 다른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약간 복잡하고 애매하게 될 수 있는데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자백. 쉽게 말해서 죄가 있다고 인정하는 부분인데 죄가 있다고 인정하는 부분. 형사 범죄는 본인이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약간 미심쩍은 경계에 있는 행위들에 대해서 이걸 범죄다 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게 반드시 받아들여져서 불기소 또는 무죄가 온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도 없습니다. 다만 법이 보장된 수사 단계에서 방어권 또는 저희가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또 방어권을 행사하면서 판단을 받아보는 게 어떠냐 싶은 겁니다. 법무법인 로블의 임대사기 관련된 사건에서 대법원 파기환송을 받아냈잖아요. 임대사기 사건과 관련한 피의자 내지는 피고인 분들에게 특별히 말씀해 주실 사항이 있나요? 빨리 변호사님 찾으셔서 상담받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일들이 있고 전세 사기라는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누가 전세 끼고 사는 거를 나쁘다고 했습니까? 아무도 나쁘다고 안 했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내가 재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부동산밖에 없다. 그래서 갭 투자해야 한다.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일반적인 투자의 한 방법이었는데 이게 욕심이 과한 일부 사람들로 인해서 문제가 터지고 그래서 사회적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수사기관이라든지 정부에서도 좀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의 자체를 범죄로 판단해 보겠다. 범죄인지 아닌지 한번 내가 들여다보겠다. 수사기관이 이렇게 들어온 이상 그거에 대해서 본인을 굉장히 논리적으로 방어하셔야 됩니다. 이거 다들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가 문제가 돼요? 이렇게 해서는 지금은 방어가 안 되는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면 잘 아는 전문가를 만나서 상담을 받으세요. 저는 그거를 제 1번으로 권해드립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경미한 사안이 아닙니다. 단순히 내가 실형을 면할 수 있고 아무렇지 않게 대응이 가능하다. 그런 수준의 범죄가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언론을 통해서 다 보셨을 겁니다. 지금 사안 자체가 과거와는 다르게 굉장히 중한 사례로 발전을 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수사 단계부터 대응을 하는 게 정말 좋은 대응 방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